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상권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병원이나 학원 등을 오픈하시는 분들한테도 특히나 좋은 영상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상권을 분석한다고 하면 직접 현장에 발품을 팔아서 분석을 하곤 했었죠. 또 한 번만 가봐서는 모른다고 점심시간 유동인구 파악하고 저녁시간 유동인구 또 따로 파악하고 주말과 주중을 따로 나누어서 유동인구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상권을 파악한다는 것이 여가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도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 몇 배는 더 수월하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니는 것을 발품을 판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분석을 하는 것을 손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발품을 파는 것보다 손품을 잘 팔아야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은 전주 에코시티라는 곳의 상권을 네이버 지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주 에코시티를 생뚱맞게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난 영상 중에 명륜 진사갈비 창업편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주 에코시티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주 에코시티 상권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전주에 살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집이 차로 에코시티랑 가깝거든요. 그 동네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고 앞으로도 지어질 예정인데 마땅한 고깃집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곳에 2호점을 차릴까 생각 중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에코시티 상가들이 엄청나게 공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 분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전주에서는 에코시티가 앞으로 핫할 지역이라서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부모님이 어느 시골에서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시청자분은 전주 에코시티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에코시티에 마땅한 음식점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에코시티가 앞으로 핫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명륜 진사갈비를 추가로 오픈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답글을 남겨드렸고 감사의 인사까지 잘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주 에코시티에 대해서 잘 알아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전주 에코시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살면서 전주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네이버 지도만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 답변이라고는 제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맥락에서는 벗어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를 켜보고 전주 에코시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구도시와는 다르게 이렇게 도로나 필지가 반듯반듯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신도시 모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코시티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는 총 14개의 블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업지는 좌측 아래에 이게 메인 상업지가 있고 KCC 13블럭이랑 12블럭 대시양 2차 사이에 근생 상가 건물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년 1월에 준공 예정인 대시양 3블럭 건너편에도 근생 상가가 한 10필지 정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근생으로서 위치가 원체 좋지가 않습니다. LH에서 도시 계획을 했을 건데 대체 이런 곳에다가 근생시설 부지를 왜 뽑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요즘 LH에서 파는 땅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도로를 보면은 바깥쪽에 백성로가 에코시티를 크게 둘러싸고 있고 안쪽에는 이 새벽로가 원을 그리면서 에코시티를 관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의 구도시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이 새벽남로와 이 광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 차가 다니는 주 도로는 이 새벽남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시티를 크게 보면 이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질문자님이 앞으로 그 전주 에코시티가 핫할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와 좀 상가를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에서 이 낡은 구도시 아파트보다
이 모든 기반시설이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아파트 선호도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가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구도시 가까이에 신도시가 지어지는 경우에는 구도시의 상권이 신도시로 일부 흡수가 되면서 구도시의 상권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신도시의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의 상권에서 이 메인 자리만 살아나고 애매한 입지는 이도저도 아닌 채로 공실로 남겨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이 상업지역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려면 지도의 우측 상단에 이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면 상업지역은 이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지적 편집도에서는 이 7층 이상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린 상업용지나 일반 상업지구 이상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만 이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색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KCC 13블록과 12블록 사이에 있는 근색 용지는 보통 5층 전후로 지을 수 있는 땅들인데, 여기는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 너네는 완전한 상업지로서는 보기는 좀 그렇고 인근 아파트의 편의시설로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트, 편의점, 세탁소, 분식점,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질문자님이 명륜 진사갈비를 오픈하고 싶어하는 자리는 아마 이 지적 편집도에서 보이는 이 상업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 상가들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들을 이용하는 수요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시양 4블럭, 에코시티 더샵, 에코시티 대시양 5블럭, 에코시티 휴먼빌, 에코시티 차이, 대시양 2차 7블럭, 이 정도가 1차적인 수요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모두 합해보면 대략 한 4,000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에코시티 전체인 한 9,000세대에서 1만 세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상업지에서 멀어질수록 상가를 이용하는 빈도수는 훨씬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 상업지가 에코시티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모든 아파트들에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상권으로 발전될 수는 있었겠지만, 에코시티의 경우에는 상업지를 생뚱하게 이 변두리 쪽에다가 박아두어서 상업지로서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상가 입지를 뽑아보자면 바로 이 농협은행 건물을 볼 수가 있겠는데,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공실 없이 상가가 잘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답게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안경가게 등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고, 2층에는 내과, 3층에는 치과, 4층에는 이비인후과, 5층에 학원 등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좋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입점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에코시티에 현재 입주된 모든 세대수가 한 7,000세대 정도라고 보이고, 이 상업지 쪽으로 접근성이 괜찮은 아파트 단지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요로는 매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가 필지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에 있는데, 수요는 부족한데 이 공급은 너무나 많죠. 그러면 상가가 공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나마 1등 자리인 농협 건물을 한번 옆에를 로드뷰로 다시 봐볼까요? 로드뷰로 보니까 1층에 요거프레소가 보이고 KT 대리점이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곳은 다 공실로 비워져 있고, 4층에 치과가 하나 이제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또 다 공실이죠. 이 4층에 치과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누가 넣어준 것인지 자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 건물도 크게 다르지 않죠. 2층에는 PC방과 이 치킨집이 들어와 있네요. 치킨집은 왜 2층에 들어갔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쪽에 또 들어가 보면 새로 지은 상가 건물들이 또 보이죠. 대부분 공실이고 지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아니고 이렇게 지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권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보고 본인이 궁금한 상권의 주변을 크게 한번 살펴봅니다. 주변에서 이 본 상가를 이용할 만한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 주변의 수요층이 어떤 동선으로 본 상가로 유입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봅니다. 에코시티의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 새벽로를 따라서 이 상가로 유입이 되겠죠. 세 번째는 주변의 경쟁 업소를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데, 같은 메뉴를 파는 경쟁점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각기 다른 컨셉의 음식점들이 모여 있다면 그건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시너지를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단 대다수의 업종인 뭐 편의점이나 안경, 뭐 치과, 병원, 학원은 이런 것들은 경쟁점이 없을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치과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건물별로 다 치과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수요는 한정적인데 이 치과만 이렇게 몽땅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영업이 잘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창업은 좀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에코시티 안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상가를 좀 알아보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동산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부동산들은 자신들의 어떤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시티 상권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공인중개사들의 의견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서 이 부동산을 찾아가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영상 편집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풀어내는데 한계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